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어니스트님이 실전 매매하는 거, 실제로 주식 매매하는 거를 영상을 따서 공유를 했었죠.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섬세한 분할 매수를 통한 일종의 매매 컨트롤, 그거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본 제 주변 지인분들이라던가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주식을 하니까는 제가 하는 주식을 이제 본 그런 지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와, 대단하다. 주식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게임처럼 하네. 라고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제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하겠고, 해도 그냥 3등분해서 분할 매수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사놓고 기다리게 된다. 그동안에 해오던 주식의 패턴이 있고, 그걸 좀 벗어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어니스나 머니버디처럼은 나는 못하겠다 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처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이제 뭐 어니스트가 하는 주식 매매가 좋아 보이고 잘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다. 그것까지는 알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렇게 안 해도 뭔가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다른 고수라던가 다른 주식 유튜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니스트님과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우리가 또 어떤 배울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렸던 그분들을 좀 대변하면서 어니스트님하고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 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 영상을 예전부터 많이 안 본 분들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이루온이라는 이 주식을 매매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 눌림목인가? 여기서 사야지? 뭐 이렇게 사고 기다리고 뭐 이럴 텐데, 어니스트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대충 말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저라면은 일단 매수를 만약에 여기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일봉을 보겠죠. 일봉 보고 조금 높긴 하네요. 가격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못한다 이건 아니니까 뭐 돌파 매매도 있고 생각하신 눌림목 매매도 있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도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면은 눌림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이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이 정도까지 끌고 와서 이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저는 이 방금 전에 동그라미로 포인트를 한 게, 여기서 동그라미 친 것만 해도 벌써 3개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이사이까지 생각하게 되면 더 많겠죠. 저는 요거를 다 분할합니다. 분할을 섬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실전 매매 보여줬었는데, 그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한다 하게 되면은 되게 작게 해요. 뭐 2%, 3%, 아니면 1%, 어쩔 땐 5% 이렇게 해서 어디가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작게 썰어서 분할을 해서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총 비중이 어느 정도 되게끔 그 총 비중을 컨트롤하는 매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쉽고 간단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 그냥 매수 주문을 짧게 작은 금액으로 그냥 촘촘하게 매수 주문을 분할 매수로 이렇게 걸어두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체결돼 가지고 눌림목으로 이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냥 판다, 이렇게 쉽게 들리긴 하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게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까지 내려가다 올라갈지, 내려가다 올라가는 척 하면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갈지, 뭐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 금방 V 반등을 하는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계속 컨트롤을 해가면서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지금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신경 못 쓴다, 일도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할 정도로 이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대충 여기 어딘가에 그냥 걸어놓고 그냥 체결되면은 뭐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서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수익 내면 되잖아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분이 그런 환경이고
뭐 약간은 손해 보더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할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틀린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틀렸다라고 생각된다기보다는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연 효율적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네. 그럼 또 이제 효율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뭔가 섬세하게 하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때로는 투박하게 그냥 여기다가 몰빵을 빡 때려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경우에 그때 굉장히 큰 효율이 다가오잖아요. 아, 그쵸. 그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체를 효율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섬세하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비하 느낌이지만 쪼잔하게는 안 할 거야. 그쵸. 통 크게 갈 거야. 막 그러는 뉘앙스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를 그냥 모를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말했던 대로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분명히 공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효율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엔 애매합니다. 복권을 사는 게 효율적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복권을 사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운 좋으면 한 번에 크게 먹는다. 효율적이란 거는 자신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말 그대로 훨씬 더 가능성 높게 만드는 행동이다. 저는 이게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빵 들어가서 100% 몰빵 한다. 좋아요. 맞추면 좋죠. 그리고 맞춘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면은 정말 높은 효율이 맞는데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맞춘다는 전제에서 큰 효율이잖아요.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만 생각하지 말고 하이 리스크를 생각하게 되면은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맞추게 되면 그만큼 하이 리스크, 그만큼 많이 잃는 건데 이게 효율적인가? 그러면은 몇 번 맞추고 몇 번 틀릴까? 그 시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걸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들고, 제 생각은 여기서 투자해서 효율적이라는 거는 잘 맞추고 잘 틀리고가 아니라 맞춰도 수익을 내고 설령 조금 틀린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고 조금 많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고 완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수익을 덜 내거나 잠깐 보류하고 뭐 요 정도가 훨씬 더 효율 높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주 하는 얘기예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꿔드립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자주 했던 얘기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섬세하게 분할 매수 못하고 혹은 하기 싫다.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어니스트님 하는 얘기가 억지처럼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이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이제 다 맞추기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좀 잘만 맞출 수 있어도, 확률 높게 맞출 수만 있어도, 그렇다면 여기서는 섬세하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틀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틀릴 때는 적절하게 손절을 치더라도 이 손절 금액 대비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더 클 텐데, 그게 내가 아는 주식 고수인데 굳이 왜 계속 그 뭔가 맞추고 못 맞추고로 인해서 효율이 갈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초보자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것과 고수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거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필요한 매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매가 파생돼서 뭐 굉장히 많이 파생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파생된다라고 볼게요. 그냥 오늘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투박하게, 두 번째는 섬세하게. 저는 더 섬세하게 매매하는 편인데 고수가 됐었을 때 더 투박하게 하는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해서 2번이 맞고 1번은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에요. 둘 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 전제는 이미 얘기한 것처럼 고수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초보자가 한 번에 투박하게 그냥 잘 맞추는 그러한 고비중 매매로 가게 되면은 필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투박하게 매매를 한다는 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아까 제가 섬세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그냥 쭈루룩 섬세하게 받겠어 라는 거지만, 여기서 제가 만약에 투박하게 한다면, 아니면은 저랑 다른 스타일의 고수가 투박하게 한다면 뭘 할까요? 그래서 봅니다. 호가도 보고 시뮬레이션을 하죠. 매수를 직접 안 할 뿐이지 이 상황에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지금 정도는 몇 프로, 지금 정도는 몇 프로, 사실상 섬세한 행동을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계속 재다가 이 정도 흘러내렸으면은 여기서 쭉 받아줬으면은 비중이 한 70%까지는 갔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투박하게 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번에 70%를 매수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몇 프로 비중을 매수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이 흐름이 고수한테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초보한테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먼저 연습하고 이 정도 파동과 이 정도 주가 흐름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몇 프로 정도까지는 사도 된다, 이거를, 이 감각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건너뛰고서 보여질 때는 고수는 마치 이 3,200원이라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차트만 보고서 딱 읽어내고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100%빵 비중으로 매수를 해서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 초보인 내가 봐도 저 3,200원을 어떻게 찾았지? 그것만 알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환상과 착각,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 느낌으로 그냥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막 섬세하게 매매를 했다면은 내가 대략 어느 정도 평단이 나오겠다. 안 좋은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어느 정도 나오겠다. 뭐 좋은 상황이라면은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되겠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그냥 머릿속에 티리릭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시뮬레이션대로 해도 되지만 내가 섬세하게 했다면 그 정도인데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고 있는 돈의 70%를 써서 매수를 하면 뭐 대충 큰 오차가 없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겠네? 혹은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을 안고 내가 매수를 그렇게 하는 거겠네? 라는 또 그런 말 그대로 투박하게 할 때도 시뮬레이션이 띡 바로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초보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희망으로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지금 사면은 그래도 잃지는 않겠거니,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정말 현격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방법이나 행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주식에서는 똑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나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항상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친구나 뭐 이렇게 격없이 지내는 그런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사실 하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들었을 때 그렇지, 그래, 너랑 나랑 다르지, 나는 초보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본인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그게 강한 인상을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알려주기 싫으니까 둘러대네. 그렇죠. 뭐가 달라 다르기는, 뭐 이렇게 속으로, 진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진짜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을 하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초보자랑 너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 다른 걸 좀 알려줘. 이렇게 또 계속 파고들면서 궁금해 하거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뭐가 다른지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친구한테 말하면은 야이 그걸 어떻게 알려줘 라는 얘기가 나가죠. 왜냐면은 이거는 알려주는 영역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영역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인류 요리사한테 어떻게 하면 요리 맛있게 하나요? 라고 그냥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쵸. 그냥 집에서 계란 후라이만 좀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런 맛있는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러면은 야, 주방 들어와서 배워. 이거부터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심지어 계란 후라이 반숙 완숙도 조절 못하는데 알려달라고 한들, 이거는 뭐랄까, 지식을 채운다라기보다는 불 앞에 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설거지부터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물과 불을 다루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주방에서.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제가 실전을 뛰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 감정들을 느껴보면서 아 이럴 때 이런 부분에 생각이 들어서 어렵구나 내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그 포인트들을 그걸 교정받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주식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물어보는 게 내가 주식을 그동안에 뭐 한 3, 4년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말도 잘 안 하지만 동학개미 운동 시절부터 해서 거의 이제 3년 차를 하고 있는데 주식 작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뭔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니스트님한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정을 하려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교정 받아가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좀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거죠. 왜냐면 그러려고 영상 보는 거고 지금 그러려고 물어보는 건데 뭘 더 이상 뭘 하라는 얘기냐, 뭐가 도움이 더 되냐 이런 생각들도 하시죠. 이거죠. 저는 아까 매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 매수 걸어놓고 2% 걸어놓고 호가창에 큰 물량 있네 이거 당연히 걸어놓고 이 밑으로도 걸어놨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저랑 스타일이 다른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였다가 20%를 큰 물량 끼고서 그냥 20%를 걸어놨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가 됐든 조금은 흐름을 읽어보면서 이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초보이고 경험이 없을수록 똑같이 이거를 걸었다라고 해볼게요. 20% 이것도 되게 작아요. 그럼 이때부터 실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아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 기다려서 안 올 것 같은데 자꾸 애들 색치기 하는데 올릴까? 그냥 지금 사버릴까? 말까? 당장 이런 고민부터 들 거예요. 그래서 초보거든요. 여기에 좀 공감하지 않나요? 초보자분들 이거 되게 잘 옮기던데. 그러면 이제 고수들은 그런 걸 안 옮기나요? 옮기더라도 그게 옮기는 이유는 다르겠죠. 이거는 단순히 밑도 끝도 없이 내 차례 안 올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 맘대로잖아요. 사실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냥 내 맘대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속상합니다. 왜냐면은 그건 내 맘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충분히 관찰을 했는데 맞아요. 안 오더라고요 순서가. 그래서 관찰의 결과 내가 전략을 바꾼 건데 왜 내 맘대로라 그러죠? 이러는 거죠. 맞아요. 이거 보다 보면 아 보세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벌써 몇만 주가 위에서 있는데 이거 오냐고요. 그리고 오게 되면은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앞에서 그냥 새치기해서 산 다음에 그냥 몇 호가 올라가게 되면 팔면은 그거 찍 들어갔다 띵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20%는 좀 아쉬우니까 어차피 작게 먹을 거니까 여기서 한 80% 100% 올려서 치고 들어갔다가 바로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떨어지면은 여기 처음에 살려고 했던 가격에서 그냥 차라리 손절을 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또 전략도 수정이 되고. 맞아요. 그렇게 전략이 수정되는데 이 얘기에 진짜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그 생각의 프로세스의 기준이 뭐냐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매매는 절대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니스트님은 어떻게 하는데요? 감정이 아니라면은 여기 2%는 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감정 아니고 왜 나는 감정이라 그러죠? 이런 반발심이 들겠죠. 네, 뭐 이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 새치기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나만 체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새치기 한 거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나만 체결됐기 때문에. 근데 다수의 물량과 나의 일부의 물량이 같이 체결된다는 거는 조금 고난이도적으로 고수의 흐름 분석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급의 흐름하고 나의 매수가 박자를 맞춰서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매의 확률을 높인다. 그러려면은 대세적으로 사야 되는 데서 나도 같이 사는 거지 새치기해서 사는 거는 의미 없다. 근데 이 새치기해서 사는 거 솔직히 말해서 한 2% 정도 새치기해서 산다? 그 정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클럽 회원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섬세하게 하는 거는 배웠으니까 했는데, 어니스님, 제가 여기서 뭐 몇 프로, 2% 정도를 샀는데 잘한 건가요? 이렇게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정도 작은 비중은 상관없습니다라는 답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질문에서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냥 궁금해하는 그 행동 강령, 방법,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답변하는 저, 그리고 경험치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입장에선 그 생각의 발상이 어디서 왔을까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2%를 산 게 잘한 거냐, 5%를 산 게 잘한 거냐, 이런 거보다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가장 먼저 캐치를 해보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이분이 감정적으로 새치기, 그니까 조금 빨리 사고 싶어서 조바심에 안달이 난 거냐, 아니면 그냥 2% 정도는 사놓고서 좀 상황을 보고 싶은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행동인데 정말 다르거든요. 그 감정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매매에선 진짜 그게 투자자의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감정에 기대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진짜 중요해요. 감정이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 근데 지금 했던 얘기가 본인의 행동을 좀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렇지. 나는 그래, 맞아. 내가 비록 막 50% 막 이렇게 사고 분할 매수 잘 안 하지만 내 행동은 그래 생각해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 내 환경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나는 투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와중에 나는 내가 하는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만나기도 했고. 이게 그래서 참 들으면서도 그렇지 그렇지 속으로는 저는 계속 동의를 하면서 듣는데 이제 반대편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그쵸. 실제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지. 나는 어니스트 너 말 다 맞아.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또 뭐 지금 예로 들었지만 2%씩 해야지 저희랑 똑같이 해야지 잘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2%가 아니라 5%씩 해도 되는 거고요. 이게 10%씩 해도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커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무조건 2%씩만 하는 게 정답이고 20%씩 아니면 30%씩 또는 50%씩 이렇게 하는 이 투박함이 잘못됐다. 섬세하면 맞고 투박하면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박해도 된다. 근데 투박하게 할 거면은 투박함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섬세함이 내포되어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섬세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쵸. 어차피 저는 투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필살기가 환경이잖아요. 저는 본업상, 회사 상황상, 뭐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얼마든지 해놓을 수 있고 그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가지고 비중을 산정해 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회사 가서 매매 주문 넣을 때 주문 넣을 시간이 너무 진짜 환경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만 투박한 매수 행위를 한다. 이거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동급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니스트님도 그런 환경에 있다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때로는 투박하게 매매할 때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투박한 매매가 더 유리한 종목도 존재는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예를 들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투박한 매매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대형주를 막 분봉 보고서 지금 막 그럼요. 한옥가 막 그렇게 세심하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거 진짜 뭐 하는 건가 하다 보면은 이제 느껴질 테니까 그거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아까 요리로 비유를 했지만 주방에 들어가서 불 앞에 서보는 거, 설거지도 해보고 싱크대도 닦아보고 인류 요리사 옆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해가면서 배우는 것과 혼자 집에서 그냥 말만 듣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런 기회를 나누고자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클럽도 하고 있는 건데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사실 이 주식이 비인기 종목이 됐잖아요. 언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성인이라면 만나서 주식 얘기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런 시절이 있었나?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막 꿈만 같죠? 여러분들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그쵸. 가끔 만나면은, 야, 요즘엔 진짜 주식 얘기 안 한다. 이런 얘기 친구들하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관심이 다 멀어졌고 힘들다는 뜻인데, 저는 뭐 이럴 때 더 본인의 발전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놓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사람은 다음 흐름이 올 때 막 뭐 2년 전처럼 엄청난 상승 이런 거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반등되는 그런 흐름이 올 때 엄청 큰 수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게 준비가 돼 있다면. 그 기회를 좀 잡아보시라는 뜻으로 좀 관심의 끈을 놓지 말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오늘은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투박하게 매매하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처음 기획은 좀 첨예한 대립, 나는 이렇다, 어니스트는 이렇다, 서로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기획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계속 어니스트님 편을 들게 됐고, 왜냐면 제가 또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 그렇게 된 점 참고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재밌는 주제로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해 두시고요. 앞으로 영상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저희가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니스트님이 실제 매매하는 거, 매수 주문 걸고 막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여드린 것들도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자세하게 또 주석까지 달면서 설명한 그런 영상들도 있으니까 과거 영상도 놓치지 말고 좀 하나씩 뒤져보시면서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제 매매에 가이드를 해드리고 수익까지 챙겨드리고,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같이 요리하는, 주식을 요리하는 그런 실습, 견습,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어니스트님이 주관해서 어니스트님 밑에서 어니스트님 매매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클럽이니까, 그 클럽도 지금 미리 이제 오셔서 계속 함께 하시면은 지금 이 하락 그리고 앞으로 있을 상승 모든 흐름이 본인에게 기회가 될 거라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클럽 오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메뉴에 나옵니다. 이거 눌러서 이렇게 된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지 보러 가기 있죠? 아니면 전체 글 보기 한번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입 안내 공지가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간에 영상도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누르시면은 상담 받고 가입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